현실이 아닌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IOI의 작업장으로 출근하지만 실제 본인 눈앞에 펼쳐진 업무 공간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차는 가상세계에서 해외 지사 직원들이랑 신차 품평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직은 오프라인 사무실을 닫고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품 브랜드 구찌가 메타버스에 엄청 많은 관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찌라고 하면 굉장히 올드하고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느껴지지만 웬만한 IT 기업 못지않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구찌 가든도 재현해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곳곳을 이동하면서 아이템을 얻듯이 전시된 물품을 막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조카도 구찌 신발 샀어요. 근데 아바타에서 산 겁니다. 그게 한 1, 2만 원 정도인데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엄마가 100만 원짜리 사줄 일은 없지 않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소비냐 이거예요. 이건 낡지도 않고 친구한테 뺏기지도 않고 일찍 만나도 얼마나 좋은 신발이냐 그래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예. 그럼 이런 명품 브랜드가 왜 메타버스에서 신발을 팔고 있을까? 왜 옷을 입혀보고 있을까? 앞으로 한 4년, 5년 뒤가 되게 되면 MZ세대가 젊은 층, 주소비층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들한테 구찌에 대한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대형 백화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싼 패션 잡지 있죠. 바닥바닥한 잡지, 그런 것도 잘 안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루이비통, 구찌, 법 같은 명품 기업들은 MZ세대가 주로 머무는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핑크가 사는 집에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Hey boy. 저는 가끔 놀러 갑니다. 실제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면 바로 메타버스 안에 블랙핑크 하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핑크는 이제 이 공간에서 작년에 팬사인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하면 한 5천만 명 가까이가 메타버스 속 블랙핑크 하우스에 모여서 팬사인회를 즐겼습니다. 최근에는 걸그룹 에스파가 신곡 넥스트 레벨을 공개하면서 실제 멤버 4명과 아바타가 함께 공연하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스토리. I'm on the next level.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보면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아시스 속 아이들이 다른 행성에 있는 로콘서트장으로 놀러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은 친구 것을 얻어 타거나 가까운 순간이동 터미널로 우르르 몰려가서 다른 행성에 있는 로콘서트장으로 향했다. 작년에 방탄소년단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한 게 유튜브도 방송도 아니고 바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메타버스였습니다. 콘서트장이 포트나이트 안에 꾸며졌고요. 제 아바타로 거기 가면 스크린이 크게 있어요. 그 스크린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작은 창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 회장님들은 또 이거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큰 화면으로 보는 게 낫지 저 화면 속에 아바타가 들어가도 보는 게 화면이 작아지는데 뭐가 좋냐. 그게 아니라 내 아바타가 있고 옆에 내 친구 아바타가 있잖아요. 친구의 친구도 있고. 즉 여러 명이 동시에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공동의 경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메타버스에서 가장 핫한 기업 콘텐츠는 아무래도 K-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시에서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부머 세대나 X세대를 보게 되면 그 기반이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층, M세대나 그 R세대를 보게 되면 이미 부동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죠. MZ세대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상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뺏긴 MZ세대의 약간 슬픔, 분노 또는 새로운 모험의 현상이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는 현실을 위한 메타버스를 사는 건지 또는 메타버스를 위한 현실을 사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웨이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머전 장치에 오아시스 피트니스 락아웃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켰다. 하루 운동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시스템이 막혀 오아시스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 내 식단도 점검했다. 주인공이 소설을 보게 되면 현실에선 굉장히 뚱뚱한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도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건강을 망칠까 봐 스스로 락아웃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칼로리 소비를 못하면 오아시스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또 음식까지도 체크합니다. 좋게 보면 내가 오아시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웨이드의 삶이 그럼 현실이 위주인 건지 메타버스가 위주인 건지 좀 철학적으로 좀 혼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뭐 먹는 거, 자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안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실제로는 이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VR 장치를 사가지고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가상현실 채팅 서비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보면 얼굴이 이제 그대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상반신은 동동동 떠다녀요. 작년에는 이 장치를 제가 뒤집어 쓰고서 친구들하고 송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VR 뒤집어 쓰고 가상 공간에 제가 치킨하고 피자짜 깔아놨어요. 각자 그 맥주 주문한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눈앞에 있는 치킨 보면서 맥주는 자기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냥 VR 장비가 입을 막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있었더니 뭔가 진짜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꽤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VR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1시간 이상은 잘 못 쓸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사실 6시간 이상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한 좀 더 한 단계 나가보면 인터랙티브 드라마, 지금 뭐 몇 개의 분기점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아니라 내 감정을 드라마 디바이스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드라마가 자동으로 편집돼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실제 드라마를 볼 때 스토리를 많이 보고 액션을 좋아하고 로맨스가 나오면 약간 빨리 넘기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리모컨에 손은 안 돼도 이 장치를 딱 차고 있으면 아, 저 인간이 또 지루해하는구나. 빨리 감아줘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좋게 보면 모든 콘텐츠의 개인화가 아주 고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은밀한 정보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을 읽고 기록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위험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디바이스 콘텐츠가 일반화가 돼서 제가 늘 로맨스를 건너뛰면서 드라마를 봐요, 만약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읽었다. 그러면 저를 사이코패스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레디 플레이어원에서 나온 장비들이 실현되고 있는 지금 대중들이 인문학적인 고민, 철학적인 고민 없이 새로운 기계가 나오니까 마치 신기한 장난감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것만 사서 쓰려는 모습을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바타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아바타가 본캐고 본인이 부캐로 살아갈 수 있는 역전되는 현상이죠. 뭐 정신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자아를 망각하는 현상, 이런 현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성범죄, 뭐 디지털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 많은 신종 범죄의 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사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세금 포탈 문제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불법적으로 징여를 하거나 또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메타버스가 현실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뭔가 부족한 걸 감추기 위한 도피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